안녕하세요. 정치맘 콩입니다.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구치소까지 가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내란숙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위원, 심우정, 이 두 사람의 정신 나간 짓거리로 구치소를 나온 윤석열은 거리낌 없이 싸돌아다니더니 이젠 특검 조사까지 거부하며 버티기에 돌입한 모양입니다. 참 뻔뻔합니다. 게다가 변호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징징대기까지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김홍일, 최지우, 송진호, 최명성, 배보윤, 유정화, 김계리 등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나갔는데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궁상을 떨면 도대체 몇 명의 변호사가 있어야 만족할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들을 구할 수 없으니 그게 서러웠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지금 윤석열 옆에 붙어 있는 변호사들은 거의 다 다른 생각을 하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제대로 변호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윤버지에게 계몽이 된 김계리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법리로 싸워야 할 변호인들이 먹히지도 않는 여론전과 한 줌의 지지자들에게만 호소하는 작전을 쓰니 일이 제대로 될 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계리는 SNS에 수차례 글을 올려 내란숙에 윤석열이 얼마나 힘든지를 호소했는데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샀다면서 영치금 계좌를 올리고 윤석열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서 인권 침해를 운운했죠. 진짜 얼척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3월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으로 보면 윤건희 부부의 재산은 74억 8,112만 원입니다. 그중 예금 비중이 김건희가 49억 내란숙의 윤석열은 6억이나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김건희가 영치금도 안 넣어줍니까? 이것들이 지들 거 쓰지 않고 혈세 펑펑 쓰고 주가 조작해서 개미들 돈 빨아쳐먹더니 지들 돈은 천금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지지자들한테 영치금까지 삥을 뜯고 아니 구걸이라고 해야 하나? 윤버지로 계몽된 변호사님 지금 영치금 없다고 징징거릴 때입니까? 그 돈 많은 김건희는 왜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죠? 당뇨약은 왜 챙겨주지 않습니까? 혹시 김건희도 슬슬 손절 코스에 들어간 겁니까? 그리고 운동시간 없다고 인권 침해라는데 서울구치소 측은 실외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 구라치던 윤석열이나 SNS에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정치하기 바쁜 변호사나 그 밥에 그나물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특검 조사 받는 게 무서워서 버티기 들어간 건 아니겠죠? 당신 옆에 있던 사람들 줄줄이 특검에 나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니 머리도 아프고 겁도 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제 살길 찾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정승집계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지만 정승이 잘못되면 조문객은 오지 않습니다. 권력도 뭣도 없는데 뭐하러 정승집에 가겠습니까? 원래 권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당뇨로 눈이 아픈 애 더워서 몸이 더 안 좋아졌네. 핑계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박근혜가 수사 거부하며 아프다고 할 때 당신이 어떻게 했나 뒤돌아보고 특검에 나가서 조사받기 바랍니다. 근데 박근혜가 하던 짓을 지금 윤석열이 똑같이 하고 있네. 배웠나? 지금은 버티겠지만 윤석열은 어차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은 쌓이고 침묵은 당신의 무덤이 될 겁니다. 양심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염치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래도 한때 검찰총장이었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혀를 끌끌 차게 합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 앞에 무너진 부끄러운 겁쟁이 인간일 뿐이네요.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국정을 주무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인면수심이란 말이 당신에게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15일 오후 2시에 특검에서 다시 나오라니까 되도 않는 버티기 하지 마시고 특검에 조사 받으러 나가길 바랍니다. 접견실의 에어컨은 시원하지가 않다고 했으니 특검 조사실 가서 에어컨 바람 10시간 정도 쐬면 되겠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내란숙의 일당들과 김건희 리스크 일당들을 패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직접 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처음엔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5차례 옥중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도 불출석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결국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긴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된 뒤 지병을 호소하며 약도 먹지 못하게 한다, 운동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처럼 건강상의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입소할 때 의약품을 들고 오지 않아 필요한 약품을 제공했고 외부 약품까지 허가해서 가져올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실외 운동 역시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실시 중이며 수용동 온도도 매일 체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비화폰 통화 등 물증을 확보한 상황에서 조사에 응해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독방에서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특검 수사에는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뒤늦게나마 제 살 길을 찾아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 측근들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차장 등 이른바 복심들마저 입을 열기 시작한 건데, 네, 특검이 수사하는 최상병 순직 사건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자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뒤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측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은 이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상병 특검이 시작되자 180도 뒤집힌 진술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사고 보고를 받고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이 같은 VIP 경로설을 규명할 또 다른 키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말을 바꿨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중앙군사법원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경로설을 부인했지만 특검 조사 땐 부하의 관련 진술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방어막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작성했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경찰은 너희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긴 겁니다. 김 전 차장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면 특검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선 문건 폐기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여기서 달라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주 구속신문에서 국무위원들조차 다들 자기 살 길 찾아 떠났다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고립 무원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